10월 3주차 조항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인트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열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저조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인데 왜 이럴까? 여름 내내 기다렸던 가을 시즌인데 왜 이렇게 저조황이 나타날까? 여러분 지금까지 낚시를 해오셨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가을의 초입, 그러니까 8월 말 지나면서 9월 가을 초입에는 낚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됩니다. 붕어 당길 힘도 좋아지고 뭔가 이 찌소선도 쭉쭉 밀어주고 확실히 가을이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죠. 그러다가 가을이 좀 제대로 가을 날씨가 되면서, 그러니까 야간 기온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조항이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3, 4년 전쯤 낙동강계,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그런 낙동강계, 그리고 제가 즐겨 찾던 구미, 위천 엄청나게 낚시가 잘 됐죠. 생자리 찍으면 고기가 나올 때, 정말 뭐 쏟아질 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 날씨가 완연해지는 시기에는 낚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를, 밤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붕어가 적정 수온대를 찾아서 우왕 좌왕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붕어 꼬리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조황인 것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이게 거의, 그리고 아마 그 저조황이 끝날 무렵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가을 시즌은 열리게 돼 있고, 또 이 일교차에 붕어가 적응을 하게 돼 있고, 또 이 일교차야말로 대류를 활발히 해서 붕어의 입질을 불러들이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가을 시즌은 가을 시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올 가을에는 시커먼 놈으로 한 마리 꼭 하겠다. 세계 기록을 세우고야 말겠다. 그런 낚시꾼이면 누구나, 대물꾼이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이 허기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서리가 두껍게 얼고, 심지어 영천의 어떤 저수지들을 가보면 발밑에 살얼음이 끼어야 대물이 나온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낚으셨던 가장 큰 씨알들, 가을 시즌을 놓고 본다면은 가을에 낚으셨던 가장 큰 씨알들, 사람이 견딜 만한 날씨, 요즘 같으면은 옷만 좀 두껍게 입고 밤에 난로 약불락 해놓으면은 큰 불편 없죠. 막 이렇게 움츠리고 체력 소모가 심한 그런 낚시를, 아직은 그런 낚시 시기가 아닙니다. 좀 더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야말로 서리가 두껍게 내리고 밤 9시가 되면 벌써 낚싯대에 뽀얗게 서리가 앉는 게 어둠 속에서 보이는 정도. 그런 날씨에도 그런 날씨에 낚았던 대물이 더 많은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시기,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 사람이 견딜 만한 이러한 시기, 이때 낚은 대물이 더 많았던가? 월등히 지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허기다. 붕어도 아직까지는 활발하고요. 심지어는 아직까지는 담은 아홉치, 턱걸이, 전우 이런 잔시알들도 한두 마리씩 비춰줍니다. 덜 지겹죠. 이제 정말 서리가 두껍게 내리는 11월, 12월이 되면은요, 4시 반만 되면 난로 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긴긴 밤, 어느 시간대에 올지 모르는 그 긴긴 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모포를 덮어 쓰고 난로 불을 높여도 하룻밤에 가스를 4개를 떼도 자꾸만 움츠리게 됩니다. 사람이 체력 소모가 심하죠. 난로 불 높이고 모포를 당기면 절로 눈이 감깁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적기다. 올 가을에 뭔가 한 마리 하고 싶다. 세계 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라.
그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제낚시를 보면요, 유속이 있는 곳에 주의할 점은 물색입니다. 유속이 있는 곳은 물이 대단히 맑죠. 기온이 떨어질수록 물색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맑아집니다. 심지어 1번지 밑에 빨간 글루텐이 4개 있는지 5개 있는지 그게 보일 정도로 그러한 포인트를 공략해야 되고, 그러한 포인트에서 입질을 받아내게 됩니다. 물색에 속지 마시라. 야, 이거 헛일이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붕어가 물겠는가, 이 물색에 무슨 낚시를 하느냐, 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곳에서 기술은 유속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도 분명히 유속의 이 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유속이 세졌다 약해졌다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열 몇 대 쫙 늘어놓고 붕어야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숫자를 줄여가지고 유속이 약해지면 조금 더 긴 데를 가지고 유속 가까이 붙여주고, 유속이 세져서 찌가 깜빡깜빡 밀리게 되면은 조금 더 짧은 데로 당겨주고,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유속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분위 위천 혹은 경남 생비량 쪽 양천강 줄기가 되겠죠. 그런 곳들은 유속이 세고 물색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점을 조심하셔야 된다. 반면에 유속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이 수로 포인트들도 있죠. 경남의 지정수로, 또 합천의 아천수로, 이런 곳은 물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속은 있지만은 그 유속이 채비에 별로 읽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체로 물색이 좋죠. 물색 좋은 곳에 가면 또 성격 급한 대물꾼들 실수를 합니다. 이야, 이 자리 그림 좋네. 좌대 놓고 모든 준비 딱 끝내고 채비 넣어보면은 이 필요한 적정 수심이 나오질 않죠.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물색이 좋으니까 경계심이 흐트러지는데요, 그 물색에 속지 말고 반드시 대를 하나 꺼내 가지고 몇 군데 지점을 짚어보고 수심을 확인하고서 포인트를 정해야 된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물가에 가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낚싯대 없이 그냥 물가로 먼저 내려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바닥 확인해보고 포인트를 결정을 하시라. 그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명 대물터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장척지다 혹은 뭐 대동지다. 이 가을 시즌에 이 사구파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수지들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아예 근처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박꾼들이 어차피 A급 포인트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주말꾼들이 가서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장박꾼이 일주일 혹은 열흘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동료가 와서 자리를 이어받아 버립니다. 입질이 끊길 때까지 주말꾼이 거기에 접근해 볼 어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한데 제방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대펴놓고 상류에서 고기 낚는 거 구경만 하다가 오게 됩니다. 아예 유명터는 찾아가지 마시라. 근처도 가지 마시라. 그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양파 배수가 심각할 때입니다. 양파 배수가 모래기처럼 쭉쭉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진득하니 빠지는 그 배수가 붕어의 입질을 분명히 끊어놓습니다. 수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 밤 수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파 배수는 분명히 붕어 입질을 끊어놓습니다. 심하면은요, 현재 배수가 없지만 어제 많이 배수를 했다면 오늘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파 배수를 하는가 반드시 확인하고 저수지 그리고 포인트를 선정하셔야 된다. 그 주의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강계 수로권 할 것 없이 아직은 항상 질문하시는 게 상류입니까 중류입니까? 아직은 상류권이다. 제 판단입니다. 저는 대체로 보면 중류권을 선호하는 분들은 연중 한 7, 80% 이상은 중류권 고불이라든가 직벽 언저리를 공략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중 상류권을 주로 찾게 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류에서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상류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강계 역시도 지금은 밤 시간대 입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강계는 아침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10시 이전에 초저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정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동틀 무렵 그 시간대가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볼 때 지금은 낮입질보다는 밤입질이 좀 더 많을 때다. 좀 더 확률이 높을 때다. 그 점을 아시고 체력 안배를 그에 맞추어서 하시라. 그 점 안내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 경험 많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장비 운용수를 가진 이 전문 대물꾼이 사고팔을 낚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놀이객처럼 대를 펼쳐놓고 있다가 우연히 와서 물은 대물을 낚아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고팔인데 똑같이 낚아낸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전문꾼이 아니고 한 분은 아주 골수 전문꾼이다. 똑같이 이 사고팔을 낚았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채비가 튼튼하다는 것. 그 사고팔을 어떻게 찾아왔든 내가 정확하게 짚어서 입질을 받아냈든 아니면 우연히 입질을 받았든 간에 내가 받은 그 사고팔을 터뜨리지 않고 끌어냈다는 그게 공통점이죠. 그것은 채비의 튼튼함입니다. 이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낚시 경력에 따라서 원주를 삼으면은 굉장히 투박할 정도로 튼튼한 채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낚시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 포인트에 따라서 3.5호 원주를 써도 오늘은 저 자리는 불안하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낚시에서 가장 튼튼한 채비를 사용하시라,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호줄을 쓰세요, 5호줄을 쓰세요 할 때는 아니지요, 지금은요. 그리고 반드시 강매듭이라든가 바늘이라든가 채비의 튼실함, 그리고 바늘의 날카로움까지 반드시 채비 점검을 한 번쯤 하고, 이 2뼘짜리 사고팔을 공략하려는 분이 세계 기록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꾼이 채비 점검도 없이 들이대서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 반드시 채비 점검, 지금 시점에 채비 점검 한번 하시고, 좋기는요 줄 다 잘라내고 다시 한번 묶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점검이라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조심이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 지금 농번기입니다. 추수철입니다. 그리고 또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종 시기이고요. 굉장히 이 바쁜 일정, 농사 일정이 바쁜 상황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 저수지, 강계 모든 수면은 다 농사용입니다. 낚시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용 시설에 우리가 하룻밤 신세지를 가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죠. 권리를 따져서 다투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시 이 상대가 지나치게 좀 심하게 나온다 싶더라도 뭐 그분이 천성이 그렇겠습니까? 낚시꾼이 그렇게 만든 탓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참으시면 좋겠다. 이왕 즐기러 가는 낚시에서 남하고 다투고 마음 상할 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낮춘다면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조행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낚시인데요.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낚시인데 뭐 경쟁하듯이 무슨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듯이 그렇게 경쟁적인 낚시를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꿈은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원대한 꿈을 가져도 좋지만 이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이 사람과의 문제, 자연과의 문제, 여기에서는 낮출수록 내가 행복해진다. 제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시기,
좋은 붕어 낚으시기 바라고요. 안전한 조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